이번 시간에는 예비고1 독서 3주에서 2강 그린버그의 미술 비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참 기네요. 5문단까지 있는데 내용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1문단 보는데 1문단 항상 중요하죠.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뭔가 소개하는 문단이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1문단.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다. 그린버그는 미술 평론가예요.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에 19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일단 밑줄이 그거 있는 것에 좀 주의해 가면서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1문단에서 전체 내용을 소개하겠죠. 그러니까 소개할 내용이 뭐예요? 첫째, 자, 사회와 미술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 운동을 지지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구나 라고 예측하면서 이 문단 뭐 먼저 나올 거예요? 자신의 관점,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 그린버그의 관점 무엇인지 볼게요.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사회와 미학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을 소개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점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역사적 상황이었고 사회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역사적 상황은 뭐예요?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해서 사회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또 하나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의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겨서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어. 따라서 그린버그의 미술에 관한 관점은 사회와 역사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관점이 정립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히틀러, 독재와 같은 거 부정으로 봤죠. 그 다음에 자본가들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들의 이익 때문에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겼어. 그래서 이 오락으로만 여긴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독재 정권 때문에 유럽 문명이 붕괴되었어. 이러한 위기의식,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예술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거죠.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는 변화와 진보를 옹호했죠.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가 변화와 진보를 표방하는 것이 되겠네요.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정의. 아방가르드에 대한 정의요.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일컫는다. 따라서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를 지향했죠. 즉 변화와 진보를 지향했는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사회와 정치를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사회가 미술이나 미술사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하죠.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사회, 정치 부정적인 것이고요.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긍정합니다.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심미적 경향을 띈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린버그의 관점이 되겠네요.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까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린버그는 현실과 관련된 심미적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네요. 혁명적이지 않아. 아까 혁명과 진보를 지향, 옹호한다고 했죠.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이건 맞고요. 변화,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 있다고 여겼다. 그러면 이 그린버그는 미술을 위한 미술을 가치 있게 여겼다. 중요한 말이네요. 자,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 세계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자, 그래서 1문단에서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바로 이 문단에 나온 이거죠. 미술을 위한 미술하는 것, 사회와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것,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것, 그리고 변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의 미술에 대한 관점이 되겠어요. 3문단 봅시다. 자, 1문단에 따르면 3문단에서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지지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린버거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그러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을 지향하겠네요. 이걸 옹호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순수 추상 미술이다.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 자, 그렇죠? 회화라는 것은 고유의 매체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독자적인 효과가 있어. 라고 말했네요.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면의 평면성이다. 자, 중요하네요. 회화에서는 회화면의 평면성, 그 다음에 캔버스의 네모 형태, 이것이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이야. 예술 그대로야. 미술 그대로야. 이것이 바로 독자적 매체 기법인 거죠. 독자적 매체 기법이란 회화에선 이거야. 회화면의 평면성, 캔버스의 네모 형태.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없애야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린버그는 원근법, 명암법을 배제해요.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원근법 부정하고요. 부정적으로 보고요.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입체감, 명암법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해야 돼. 평면의 2차원적 성격, 아까 평면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들,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린버그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문학적인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해야 돼. 그러니까 문학적인 요소들이란 감정, 서사, 이념이야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회화에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도 부정으로 보고 있네요.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변화나 진보와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린버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자, 이 순수 추상 미술을 긍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네요. 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 순수 추상 미술은 아주 우월한 거야 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면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린버그는 형식 안에 내용과 색채가 이미 담겨 있는 것이고, 칸트는 내용과 형식은 완전 별개로 존재해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거 구분하시고, 그린버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겠죠. 그린버그가 지지한 예술가가 되겠죠. 뉴먼과 로스크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위에서 얘기했죠.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 극찬했다. 지지한 예술가. 그린버그가 지지한 예술가 두 사람, 뉴먼과 로스코. 자, 그래서 극찬하고 사실주의 미술,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어. 그래서 자, 그린버그는 추상주의 미술을 옹호했죠. 그래서 사실주의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볼록을 만에서부터 시작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했어. 자, 그린버그는 평면성을 강조했으니까 여기 잭슨 볼록은 긍정적으로 보겠네요. 잭슨 볼록 지지하는 사람일 거예요.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다. 자, 그래서 3문단에서는 이제 칸트와 그린버그의 입장이 같다. 어떤 면에서 형식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자, 칸트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형식과 내용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했지만 그린버그는 형식 안에 내용이 있다고 보았고, 그린버그는 자신의 순수 추상미술, 즉 형식을 담은 예술가 뉴먼, 로스크, 잭슨 볼록을 지지하였다. 잭슨 볼록 같은 경우에는 드리핑 기법을 통해서 평면성을 강조했고, 또 뉴먼과 크로스는 작품이 형식의 내용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지지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마지막 5문단. 그린버그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린버그가 이렇게 순수 추상 미술을 지향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 평론을 했는데, 그는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죠? 예술은 예술만의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미술 평론에 주관적인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린버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어. 그래서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의 형식을 중시한 것을 이론하였고,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린 일도 잦았다. 자, 그러나니까 반대 의견 나오겠네요.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한다고, 아주 낮게 본다고 비판하였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죠. 이 그린버그의 예술관에 대한 문제점. 자,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의 인상주의, 구성주의,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죠. 아까 이 문단에서 나왔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부정했어요.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간과했죠. 그래서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 그래서 비판받은 면 두 가지. 감상자의 감상을 무시했다. 관람자의 감상을 무시했다는 것. 그 다음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한 점. 이것은 비판받을 점이고, 또 긍정적인 점은 뭐냐.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당시 주류 문화를 이끌었다라는 것으로 그죠?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첫 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여기에서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린버그의 관점과 그가 지지한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린버그의 관점은 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과 별개인 작품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30년대 이런 독재, 그 다음에 자본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민중들은 대중문화를 오락으로 여기고 또 이런 독재가들 때문에 유럽 문명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과 작품의 형식 중에서 형식을 중요해.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미술을 위한 미술을 옹호하게 되었다. 그것은 순수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데 순수 추상 미술은 형태는 중요하고 이 형태는 평면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 내용은 뭐냐면 입체감, 명암법 배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현실과 무관한 순수 추상 미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또한 문학적인 요소들, 주제, 서사, 이념 등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린버그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은 바로 칸트의 형식주의였다. 자, 그래서 칸트와 그린버그는 둘 다 형식을 중시하지만 칸트는 형식과 내용을 분리했고 그린버그는 형식의 내용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자,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즉 그린버그가 지지한 예술가는 뉴먼, 로스크, 잭슨 폴록이었다. 자, 이러한 그린버그의 미술가는 후대에 혹은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비판도 있었는데 그것은 형식주의적 구별에 맞지 않는 미술을 무시한 것, 그리고 감상자의 감정의 문제를 간과한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기억 니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냐면 그린버그의 관점이고 니은은 그린버그가 지지한 미술가입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형식을 중시했어. 나머지 내용 이런 거 중시하지 않았어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와 무관한 예술을 해야 돼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적절한 것. 1번 기억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시대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였다. 아니죠. 시대적 배경, 독재와 또 이 자본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죠? 문화가 조금 발전하지 못했어. 자본가들 때문에 자본가들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오락으로 생각하고 독재가들 때문에 유럽의 문명이 붕괴되고 있다고 보았어 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될 거고요. 2번 기억과 관련하여 그린버그의 관점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근대 산업사회에서 예술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어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없었네요. 기억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린버그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활용하여 뭘 중시한다고요? 이 문단에 보니까 이 문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네요.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라고 나왔죠. 그대로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대상을 사실에 가깝게 재현하려는 미술운동을 지지하였다? 사실주의 지지했나요? 아니요.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럼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윗글의 그린버그와 칸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생각하면 돼요? 아까 차이점이 있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1번 칸트의 형식주의는 그린버그에게 미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4문단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맞닿아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칸트는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인 미술의 형식을 추구했죠. 맞고요.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다고 비판하였다. 자, 그린버그는요.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이 중요한데 그 안에 내용이 녹아 있다고 말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린버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게 하는 작품을 긍정적으로 여겼고요. 칸트는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인과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는 그린버그의 이론에 대한 미술 평론가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보기를 이끈과 관련지어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것. 자, 1번. 보기 가를 보고 선지 1번 바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회화의 2차원성은 어떤 다른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이다. 여기까지 맞네요. 자, 그린버그의 관점과 맞고요. 모더니즘 회화는 2차원성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그린버그적 모더니즘 이라는 주제로 많은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라고 했으니까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그린버그도 부정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 1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모더니즘 회화가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라고 한 것은 그린버그의 의견과는 상충할 것이다. 아니죠. 왜요? 그린버그 모더니즘이 유행했다는 것은 그린버그의 관점이 모더니즘과 맞는다는 말이니까 얘는 틀린 선지. 그 다음 가에서 회화의 2차원성 여기서 말하는 그린버그의 2차원성은 그린버그의 평면성이 되겠죠.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 것은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아니죠. 그린버그는 사실적 재현, 현실을 담는 것을 부정했고요. 그린버그가 말한 2차원성이란 형식과 예술로서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린버그는 자, 평론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작품 자체만으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4번 다에서라고 했으니까 다를 한번 읽어봅시다.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이며 캔버스는 행동가가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성을 추구하며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라고 했으니까 그린버그의 입장과 다르네요. 캔버스와 예술사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서 끊임없이 삶과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술은 예술 자체에
만으로 예술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연관하면 안 된다. 사회 상황, 인간의 감정, 뭐 이런 문학적 요소 다 배제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린버그의 입장과 상충하네요. 그럼 4번 선지 판단해 볼게요. 다해서 예술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은 아방가르드의 미술사적 의미를 꿰뚫은 거다. 아니다. 아방가르드는 이 그린버그가 지향한 형식을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해서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성을 추구하며 남은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그린버그는 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겠네요. 4번 문제 볼까요? 윗글에 그린버그가 보기의 가나를 보고 비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 그림 가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나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과 이 선지가 중요한 거죠. 자, 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놓았는지 봅시다. 만해는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이다. 만해의 피리 부는 소년, 가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1866년 살롱전에 출품되었다. 감정을 배제했다. 그랬으면 그린버그의 관점과 일치하네요.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했다. 일치해요. 기존의 미술 규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당시 미술계로부터 혹평을 받은 바 있는데 그린버그의 관점과는 일치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야 하므로 나는 플록의 1948년작인 넘버 원. 아까 플록 지문에 나왔었죠. 그린버그가 지지한 예술가라고 나왔고, 자, 그래서 플록의 1948년작인 넘버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회화 표면에 드러난 평면성을 통해 화면을 마치 거대한 벽화처럼 변형시킨 아름다운 작품. 둘 다 그린버그의 관점과 유사하네요. 자, 그러면 선지 판단해 볼게요. 1번. 가는 문학적인 요소를 잘 살린 좋은 작품이다. 자, 문학적 요소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감정, 주제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평면성을 중시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말. 2번 가는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 그 다음에 형태, 회화의 평면. 자, 사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러한 그죠? 사실주의 미술 이런 것들은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을 옹호하였죠. 그런데 사실주의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것들은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했으므로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네요. 그죠?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작품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5번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A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인다. 밑줄 그은 게 뭐냐면 이론을 제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의사나 말 그리고 이론 성격이 같죠? 나타내어 보인다. 맞고요. 자, B가 문명이 붕괴되다 무너지고 깨어진다. 맞고요. C가 혁명적이지 않다. 덜 나위 없이 빈궁하다. 빈궁하다가 아니고 혁명은 변혁이잖아요. 변혁, 변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D는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하다. 그래서 이 성격 앞에 나와 있는 성격도 봐야 돼요. 문화를 진보시키다. 뭐야? 발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지거나 높아진다. 맞고요. 자, 그 다음 2가 회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말입니다. 지문엔 뭐라고 나왔냐면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서사. 그러면 얘를 이렇게 C거에 바꿔보고 이 앞에 나오는 말의 성격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회화를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 전달에 밑줄 그었고 뭘 전달해요? 감정을요. 그래서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달한다. 그러면 지시, 명령이 바로 감정에 해당하는 게 맞는 말이죠. 전달한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 자, 지금까지 그린버그의 미술 비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강의는 위협 소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